일단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혐의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계속 편의 제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법인카드를 받고 차량을 제공받고 그다음에 이화영 지사의 측근이 쌍방울에서 허위로 이제 급여를 받게 됐다는 거, 전형적인 뇌물 혐의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개인 뇌물 혐의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관심 갖는 건 쌍방울 그룹으로 하여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 그래서 대북 송금을 하도록 했다라는 혐의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일단 1심 법원은 인정한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에게 내가 북한 가고 싶으니 돈은 없다. 그런데 당신이 좀 돈을 내달라라고 해서 송금을 의뢰하거나 요청하거나 했다는 대목이 되게 중요한 핵심 고리가 되는데요. 그렇죠? 문제는 이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재판부는 1심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 쪽도 그렇고 이화영 그 부지사 쪽도 그렇고 끊임없이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였으나 이화영 부지사와 관계 맺기까지는 성공했지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얼굴도 보지 못한 것이다. 못한 사이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쌍방울 쪽에 어떤 욕구는 있었으나 그것이 곧 이재명 도지사의 욕구와 연결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가 평양에 가보고 싶어서 대북 송금을 하는데 그거를 얼굴도 한 번도 못 본 기업인에게 또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도 사뭇 의심스러운 기업인에게 자신의 굉장히 중요한 행보를 맡겼냐. 그럴 만큼 바보는 아니다라는 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입장이었는데 그 입장에 대해서 이를테면 법원이 인용하거나 기각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와 이재명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이화영이 김성태의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부분에 대한 법원 판단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외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이것은 언론이 굉장히 관심 갖고 이재명 재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일정 정도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지금까지 나온 정보에 따르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개인 비리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크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연결고리는 현재까지 법원으로부터 확인된 건 없었다. 뭐 이렇게 일단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 방식이 저와 조금 달라서 네. 저는 이제 지금 댓글로 많은 분들이 글 올려주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방북 대가로 200만 달러를 먼저 건넸고 이게 사례금 형식이었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 지금까지는 300만 달러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지금까지 나온 그 선고의 내용을 보면 200만 달러가 사례금의 성격이었다. 그럼 이제 사례금이라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하는데 필요한 돈 200만 달러를 이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건넸다는 것인데 이 건넸다는 이 장면이 네. 과연 이화영 경기도지사의 그 부지사 요청으로 건넨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당시 이제 경기도지사가 이것을 요구했느냐 이게 좀 이제 다른 문제여서 대가성이 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좀 더 유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방북의 사례비로 200만 달러를 지급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의심스럽고 지금 이것을 제가 좀 확장적으로 해석해서 방북하는 조건으로 200만 달러의 돈을 건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기업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돈을 대신 내줬다고 하는 것이 이게 상황적으로 이게 말이 되느냐. 그 당시에 경기도 그다음에 강원도 경상남도까지도 북한하고 경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특정 기업이 특정 지자체장을 위해서 200만 달러를 건넸다는 이 행위 자체가 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화영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검찰 측과
김성태의 주장을 지금 받아들였다고 하는 이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비판하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오늘 긴급 편성되다 보니까 사전에 여러분께 예고를 못 드렸는데 불구하고 현재까지 1000여 명 넘게 지금 함께 하고 계시고요. 정아님, 영숙방님, 안중호님, 팝콘님,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판사도 참 썩었구나라는 말씀, 판사 검사 다 탄핵하라 이런 말씀들, 그리고 진짜 나라 꼴이 참 이상하게 돌아가네 미라님 또 비판해 주셨고요. 지금 안타깝고 한서린 댓글들이 연이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욱 박사님, 이번 선고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선고 내용을 제가 다 보지 못한 상황에서 네. 지금 기사의 제목들만 보고 한 건데 저는 선고한 제목 내용과 뭐 좀 안 맞는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지사의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는 얘기는 어떤 형태로든지 경기지사가 방북을 하기 위해서 사례금으로 지급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경기지사가 가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겠죠. 하나는 소위 그 이화영과 김성태 두 명이 공모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는 확인이 된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재판부의 판단인 거고, 두 번째 부분,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그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는지 여부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이 진술본복과 관련해서 검찰이 일종의 이제 작업을 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갖다 뒤로 미룬 건지,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화영 부지사가 방북하는 거라면 이건 이렇게 나와도 뭐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만, 실제로 방북하는 주체는 이재명 경기지사인데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돼서 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는 건 저는 검찰에서 제기했던 그 술파티니 뭐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여전히 증거와 관련된 앞으로 더 많은, 예를 들면 논거들을 들여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건 유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핵심적 쟁점으로 본 거죠. 뭐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야 이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소위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유보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툼의 여지가 여전히 있다. 그러면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해서 기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충분히 다툴 혐의가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기각을 한 측면이 있었어요. 1심 결과는 이재명 지금 당대표의 문제는 2심으로 좀 유보적으로 된 거라고 보는 부분이 있어서 이 두 가지는 좀 분리해서 지금 저희가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혐의가 이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또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한 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인데요. 이 중에서 대북 송금이니까 외국한 거래법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인데 사실 그동안 이전 부지사가 계속 관련해서 번복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신빙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를테면 검찰청에 불려가서 조사받은 게 63번이었대요. 출정 조사가. 네. 그래서 386시간 이상을 조사받았고 이거를 매번으로 따지면 매번 6시간 이상을 조사받았는데 이 중에서 조서, 그러니까 실제로 조사를 하는 게 조서잖아요. 네.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한 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중에 이를테면 연호에 먹고 뭐 술파티하고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화영 지사 사건만 가지고 참고인 조사를 51번 했고요.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33번,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14번 했고 자료를 가져간 것만 하더라도 7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검찰 네. 수사가 대체로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런 물량 공세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정확히 점검은 못했습니다만 이화영 평화부지사 이번 형사사건에 대해서 아마 검찰이 제출한 기록이 수십만 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심 법원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 1심 법원은 국민 참여 재판도 해야 되고 소년 재판도 해야 되고 이 판사가 해야 되는 게 그다음에 부패 사건도 하거든요. 수원지검에서 수원지법에서요. 그러니까 여러 사건을 하는 중에 하나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제출된 기록은 수십만 쪽인 거죠. 그럼 재판부가 신이 아닌 한 이 기록을 다 꼼꼼히 살펴보고 사실관계를 따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쓰는 고전적인 수법, 이를테면 피의자 피고인을 뭐
구속해 놓은 다음에 압박하는 거죠. 63번이나 검찰청에 불러서 회유하거나 압박했다는 것도 그 압박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서 멈춘 게 아니라 구속된 분 중에 신명섭이란 분이 있습니다.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했던 그러니까 네. 이화영 부지사 밑에서 일했던 분인데요. 이분도 여러 차례 압박을 하고 이분의 압박 중에 중요한 건 이화영 부지사 또는 이재명 지사에서 멈추지 않고 이해찬 전 총리를 겨냥해서 수사를 엄청나게 많이 벌이고 있는데 그걸 좀 빼주겠다. 당신 구속 상태인데 보석으로 곧 나가게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회유를 하고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는 누가 뭐래도 이해찬 총리하고 가까운 사람, 이해찬계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아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화영 부지사를 중용하고 그 이전에 뭐 킨테스 사장으로 임명하고 이런 것도 다 이해찬 전 총리와의 관계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해찬 전 총리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 효과적인 압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압박을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본인도 이해찬 관련해서 상당한 정도의 압박을 받았던 거고요.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들이 흔히 쓰는 수법들이 이화영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됐고 1심 법원이 제가 판단하는 걸 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 정말 송금을 얼마 했다는 증거라든지 이런 증거 없이 흔히 이런 증거를 전문 증거라고 그러는데 전해들은 이야기 증거죠. 그쵸. 네. 전문 증거만으로 구성된 검찰의 주장을 1심 법원이 터무니없이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부분 네.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 재판에 곧바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는 건 천만다행인지 모르지만 법원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기 때문에 일정하게 분리가 되는 것 같다. 그러나 좋은 판결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